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의 때 이제 들었던 내용이 크게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니까 경영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게 두 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하려니까 결국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관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고 컨설팅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은요. 먼저 첫 번째 아이디어를 내고서 이거에 대해서 마케팅을 해나가는 거, 그걸로 인해 돈이 벌리면 이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이 쓰일 거고, 이거를 결국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관리하는 거, 뭐 정으로만 관리하고 좋은 게 좋은 걸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건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와 같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총 했던 거에 다 잊어버리더라도 세 가지는 기억을 하면 좋아요. 노동관서에 노동부에 신고가 들어가는 가장 많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건 돈 문제인데요. 돈과 관련된 거는 세 가지로 귀결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퇴직금, 두 번째가 법정 수당, 법으로 정한 수당, 세 번째가 연차 휴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를 한다. 주휴라고 하는 거는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를 완료했을 때에는 하루에 유급휴일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간단하게 찝어서 다시 얘기하면 퇴직금은 1년 이상이라면은 어때요? 한 달치에 대한 퇴직금을 줘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법으로 정한 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존재한다. 세 번째로 연차는 1년 이상 일하게 됐을 때는 15일을 주어지는 거고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한 달 만급하면 하루씩 주어지는 거다 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거는요. 근데 모든 기업이, 모든 사업자가 다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나라에서 이 사업장을 크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큰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법의 적용을 다 받는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좀 작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는 사업주도 좀 안타깝잖아, 사업주도 좀 보호를 해줘야지 라고 해서 그 많은 법 중에서 일부를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과연 무엇이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작은 사업장은요, 퇴직금과 법정 수당과 연차 휴가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큰 사업장은 뭐든지 다 적용, 퇴직금도 있고 법정 수당,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있는 거고 연차 휴가도 있는 건데, 작은 사업장은 퇴직금도 없고 법정 수당도 없고 연차 휴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나누느냐? 사업장이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게 큰 사업장인지 작은 사업장인지 매출을 갖고 나눌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뭘로 나누느냐? 노동부다 보니까 근로자의 숫자로 이 기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자 숫자가 5명. 그래서 5명이다. 그러면 큰 사업장일까요? 작은 사업장일까요? 네, 5명이면은 큰 사업장에 속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요, 모든 법의 적용을 다 받다 보니까 퇴직금도 줘야 되고 법정 수당도 있고 그 다음에 연차휴가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4인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업장이니까 퇴직금도 없고 법정 수당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업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업장을 큰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게 좋아요? 작은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게 좋아요? 작은 사업장이 좋지. 왜? 안 줘도 되니까. 거꾸로 근로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큰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큰 사업장이 좋죠. 왜?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근로자가 특히 작은 사업장,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에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지금 세 개다, 방금 얘기했던 거, 퇴직금도 없고 법정 수당도 없고 연차휴가도 없고 했는데, 야, 이거 너무하다, 이 중에 하나는 주자라고 해가지고요, 한 10년 전 2011년도부터 뭘 주기로 했어요? 퇴직금은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퇴직금은 다 나가야 되는 거고요. 크게 5인을 기점으로 5인보다 많은 사업장, 큰 사업장, 5인보다 작은 사업장, 작은 사업장에서 큰 사업장에는 연장근로 하면 연장근로 수당 가산 있고요. 야간근로 가산 수당 있고요. 휴일근로 가산 수당 있고요. 연차 휴가도 존재함에 비해서 이 작은 사업장은요, 연장근로 학원, 야간근로 학원, 휴일근로 학원, 그냥 정해져 있는 시급만 나가고요. 연차 휴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휴수당에 대한 정의 다시 한번 내려볼게요. 주휴수당은 뭐냐면, 내가 소정근로라 그래. 서로 간에 약정을 한 거죠. 9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9시부터 18시까지면은
9시에 출근해갖고 12시 되고 3시 되고 6시까지 9시간을 그 사업장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업장에 있으면서 그 중에 1시간을 쉬어. 점심시간. 그러니까 9-1 해가지고 8시간을 일을 하는데 월화수목금 해갖고 5일 동안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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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시간 합이 40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소정근로시간. 우리가 약속을 해서 그렇게 일하기로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 저녁 6시까지 월화수목금을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시급 근로자야. 그래서 시급을 받기로 했어. 1시간에 얼마 받기로 했어요? 10,000원 받기로 했다고 쳐볼게. 1시간이라면 얼마 주는 거야? 10,000원 주는 거야. 2시간이라면 20,000원 주는 거지. 내가 4시간이라면 40,000원, 8시간이라면 얼마? 80,000원을 줘야 되는 거지. 일당은 80,000원인 거지. 시급은 10,000원인 거고. 그럼 내가 하루 일했어. 80,000원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틀 일했어. 80,000원, 80,000원, 160,000원 받는 거지. 3일 일했어. 240,000원 받지. 4일 일했어. 320,000원 받지. 5일 다 일했어. 400,000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중급으로 받는다 그러면 400,000원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를 다 만근했기 때문에 어때야 돼? 하루에 휴일을 줘야 돼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하루에 휴일을 주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정해가지고 하루 쉬는데 이거는 유급 휴일이에요. 해석하면 무슨 말이야? 쉬지만 돈 받는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월, 화, 수, 목, 금 이랬잖아. 40만 원을 받는데 어때? 하루 쉬지만 저것도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해서 8만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얘기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알바를 했었는데 나 주휴수당 못 받았네? 뭐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네이버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노동 관련 법률, 뭐 진정 들어온 거라든가 문의한 거 한번 보세요라고 보면은 정말로 많은 내용이 주휴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나 알바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은 노동부 신고하면 사실은 받을 수가 있는데, 자, 이 주휴수당을 줘야 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이냐? 내가 월요일, 화요일만 일을 하기로 했어. 근데 8시간 일하고 있어. 매 주마다 월요일, 화요일 8시간 일했어. 그러면은 8만 원 합이 일주일에 16만 원 받았잖아. 아니에요. 8시간 플러스 8시간이니까 합이 16시간이잖아. 16시간 넘게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15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하루에 유급휴일을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8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일이 생긴다고. 이건 약간 비약을 한 거고, 대표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일한다고 쳐볼게요. 4시간 5일 동안 일하면은 4, 5, 20시간 일했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하루에 유급휴일을 줘야 돼. 그래서 4시간만큼을 더 줘야 된다. 시급이 10,000원인 가정에서는 4만 원만큼을 더 줘야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 그동안 안 받았는데 우리 선배들 보니까 나 알바했었는데 그거 제대로 못 받았어. 그럼 청구하면 언제나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고요. 언제? 임금채권의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그거를 못 받은 지 3년 이내에 노동관서에 문제제기를 한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이 넘어가 버리면 못 받는 거야. 3년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하고 뭘 알아봤느냐? 크게 노동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사업장을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으로 나눠서 살핀다 라고 하다 보니까 큰 사업장은 모든 법률을 다 적용받는 거야. 특히 퇴직금, 법정수당, 연차휴가 이게 있는 거고, 작은 사업장은 요 세 가지를 빠져. 퇴직금, 법정수당, 연차휴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장을 나누는 기준은 몇 인이다? 5인을 기점으로 5인이면 큰 사업장에 속한다. 근데 4인 이하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들 너무 안타깝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최소한 퇴직금만은 주자라고 바뀌어서 2011년도부터 퇴직금은 주고 있지만 여전히 연차라든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최근에 가장 많은 민원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주를 만근한 자에게는 하루에 유급휴일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 통상적으로요. 하지만 시급 근로자나 일당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규정들을 어디다가 써요?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노동법과 관련된 1차, 2차로 나눠서 2차에 대한 기본적인 거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경제 쪽으로 넘어가가지고요. 경제하면 결국에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